이제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쿠드당 내부의 갈등이 월요일 밤 당내 예비 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여러 우선 배정 자리의 후보를 직접 선정했지만 동시에 예비 선거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에게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한 명은 탈리 고틀리브 의원입니다. 논란이 많은 이 의원은 리쿠드 당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녀를 명단 상위에 배치할 경우 당 전체적으로 두세 석을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스튜디오에는 저희 24 뉴스 특파원 빌랄 슬라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랄, 네타냐후는 지금까지 당 후보 명단의 과반을 장악하려 해왔는데요. 실제로 10월 본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비선거가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나요? 사실 이번 예비선거는 매우 극적인 상황입니다. 단순한 수학 배문이죠. 결국 우리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리쿠드가 23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미 8석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즉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34명의 구성원 중 17석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쿠드 소속 의원들 중 절반은 다음 선거에서 크네세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것이 매우 극적일 것입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조차도 리쿠드 의원들, 장관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후딤당에서 자기들 목자리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절박하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네타냐후는 그는 공개적으로 리쿠드나 리쿠드 의원들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리 고틀리브에 관해서는 그는 명확하게 그녀를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이 언급한 현재 여론조사에서 그녀가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된다면 그것이 리쿠드에게 두세 개의 의석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네타냐후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는 리쿠드 당원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번 사건에서 채널 12를 통해 이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은 리쿠드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탈리 고틀리브가 상위 순위에 오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네타냐후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더 포퓰리스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탈리 고틀리브 같은 인물들과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가 리쿠드당을 위한 미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 네타냐후가 정말로 승리하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연정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나요? 그가 탈리 고틀리브와 다른 사람들, 모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 언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통합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벤그비르와 스모트리치처럼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리쿠드 당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퓰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을 것이고 그는 예를 들어 아이젠코트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가 이스라엘인들을 통합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다음 성과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거의 80세에 가깝거든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건 스모트리치나 벤그비르 같은 인물들과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교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통합정부라면 실제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성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결국 그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소식들도 선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경찰이 유대인 방문객들이 기도서를 가지고 성전산에 오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현상 유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실제로 경찰과 그들의 정책 일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와 관련된 결정인가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 시즌에 벤그비르와 스모트리치가 내린 결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서한지구 그리고 이스라엘 내 아랍 공동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점점 더 도발하려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츠마 예후디 지지층과 전반적인 이스라엘 우파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전에는 성전산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서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코소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기서 결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아랍 공동체에서 보고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랍 사회는 이제 벤 그비르를 어제 있었던 일 등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알파움에서 열린 결혼식에 들어갔고 그곳은 혼란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선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